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아직까지 소리 지를 정도는 아니고, 일단 6만 원은 넘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어쨌든,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왜 기분 좋습니까? 예, 미장이 폭락했다가 급반등하니까, 예, 기분이 상당히 좋죠. 사실상 금리 인상 0.75가 11월 달이 마지막이라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하락한다면, 사실상 이제 가격 조정은 거의 끝난 거 아니냐, 예, 그런 시그널을 저는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시가 왜 반등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를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매일경제에서 나온 건데, 자, 주식 이젠 쳐다도 안 본다. 대기자금 2년 내 최저 수준으로 털썩 내려앉았다고 하는데요. 올 초에 여러분 대기자금이 한 67, 거의 한 70조 앞에 있는 거거든요. 거의 한 70조, 70한 2조, 3조까지 갔다가 지금은 거의 50조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대기자금이 거의 한 30% 가까이 빠졌죠.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50조가 와 많이 빠졌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동학 농민운동, 동학개미운동 막 이렇게 하면서 원래 대기자금이 20조, 30조밖에 없었어요. 지금 많이 올라온 건데 70조에서 50조. 자, 여러분 이 70조 안 갈 것 같죠? 예, 주가 올라가면 증시 대기자금 제가 생각 70조 아니라 100조까지 또 옵니다. 자, 지금 예, 최근에 2년 내에 거의 최저점 수준으로 계속 내려왔다. 자, 그러면은 뭐다? 예, 2년 내 최저 수준으로 털썩 내려앉았다는 것은 주가는 지금 2년 동안에 가장 저점 구간에 와 있다라는 것.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다. 예, 아유, 나 주식 이제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이제 많이 떠났다라는 거. 여러분께 그걸 꼭 제가 요거 한번 말씀을, 이런 자료는 여러분 수시로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거는 이렇게 틈틈이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게 확인하는 게 좋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거 알려드리겠지만, 이런 깨알 같은 지식이 이제 쌓이면서 어떤 시황에 대한 눈이 저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주가 올라가면 또 그 고객 예탁, 투자자 예탁금이 또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또 다음번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주가와 예탁금은 같이 움직이는 거구나. 요거는 상식적으로 깔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0조 넘는다고 봅니다. 내년 넘어가면, 장 좋아지면.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주가가 이제 변곡점에 이를 때, 자, 고점이든 저점이든 변곡점에 이를 때, 이제 저점에서는 이제 바닥을 확인할 때, 고점에서는 이제 고점을 확인할 때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제가 아마 이 이야기는 몇 차례 드렸을 겁니다. 거래량과 변동성으로 우리는 저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제 어떻게 돼? 다우지수가 550포인트 급락했죠. 예, CPI 지수 발표 나오자 다우지수 550포인트 급락을 했는데, 하지만 오전 중에 미국 시간으로 반등을 하면서 하루 동안에 위아래로 무려 한 1500포인트 정도 출렁거렸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심했다라는 거. 예, 장중 한 2% 가까이 급락하다가 결국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게 2011년 8월 이후 이날이 처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의 10년 만에 처음 있는 변동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 500 역시 이 팬데믹 초반인 2020년 3월, 이때는 코로나 때니까 그때 이후에 가장 큰 일일 변동폭을 나타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블룸버그 통신 쭉 보니까 블룸버그 통신은 본인들 자체 데이터를 기초로 1990년 데이터 취합 이후에 증시가 하루 동안에 이렇게 양방향으로 극단적인 폭을 오간 사례가 없다, 이렇게 전하면서 상당히 역대 한 5번째 S&P 500 지수의 장중 저점 대비 반등폭은 역대 한 5번째,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다. 그만큼 지금 변곡점에 다다랐다는 거, 이런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참 공매도 이야기 좀 드릴게요. 미장 이야기이긴 한데, 자, 공매도 세력들은 청산 매수를 해야죠. 본인들이 일단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청산하려면 공매도 세력들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게 공매도가 뭡니까?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죠. 예, 그래서 공매도죠.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 싼 값에 이제 되사들여 가지고 빌린 주식을 대값죠. 무슨 말이냐면 뭐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1,000원에 미리 팔아. 1,000원에 미리 팔아서 500원에 사는 거죠. 그래서 500원의 차익을 얻는 건데 거꾸로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인데 지금 이 CPI 발표가 난 다음에 주가 폭락을 예상을 했었던 많은 공매도 투자자들이 당연히 CPI 발표하면 폭락할 거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하락세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거예요. 폭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락세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분위기가 심상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왕창 매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 미장에서.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매수세에 들어오면 그게 또 주가의 바닥 신호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더 이상 이제 공매도를 안 하고 이제 본인들의 청산 매수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시점, 왜냐하면 더 안 빠진다는 거니까 거기서 폭풍 매수가 들어온다. 자, 이번에 미장이 급등을 했던 배경도 공매도 세력들이 폭풍 매수가, 청산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패닉으로 빠지지가 않아서 다시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 자,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강력한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투자자들이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물가 이제 정점에 도달했구나. 이제 물가 더 이상 안 오르는구나. 저는 이제 물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거든요. 이제 물가로는 이제 금리도 저는 다음 달이 마지막이라 봐요. 0.75. 그 다음 이제 0.5 아니면 0.25입니다. 사실상 11월 달이 피크입니다. 주가는 그 전에 지금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9월 달 이제 어제 발표한 CPI 이 상승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이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이날 CPI 보고서만큼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제 지금 그 미국 언론에서 지금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이 CPI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좀 천천히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임대료 상승률이 상당히 진정 추세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나오는 이제 이번 달 물가 지수가 다음 달에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아마 거의 7%대, 내년 초에는 거의 6%, 5%까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지금 큰 악재가 두 가지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금리, 물가, 그러니까 금리가 뭡니까? 물가를 보면서 금리를 오르내리고 하는데 물가는 꺾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남아있는 것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이제 요거까지만 해결이 되면 증시는 한 번 더 V자 반등이 오면서 점진적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 자, 여러분 이제 주가가 오르면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버티는 장입니다.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